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홍순박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순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궁내막증입니다. 여성의 자궁에는 자궁근정,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 등 여성 호르몬 의존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에 발생한다기보다 자궁내막 조직이 다른 장기에 유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자궁 외 골반각 내에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자궁내막증입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부터 좀 여쭤볼게요. 자궁내막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 겁니까? 예,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 조직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자궁 외에 다른 부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난소 주변이나 나팔관 쪽에 많이 발생하고 소화기, 폐, 비뇨기 등 다양한 부위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자궁 내막증은 이게 흔한 편입니까? 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중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오, 생각보다 꽤 흔한 질환이군요. 그러면 이 내막증이 다른 자궁 질환인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자궁내막증의 경우 자궁내막 조직이 이식에 의해서 여러 장기로 파급이 되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유전학적인 원인 그리고 에스트로겐 가다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강하고요. 자궁성근증의 경우는 내막증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발생 원인도 좀 궁금해요. 이 자궁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 조직이 어떤 이유에서 다른 부위에서 자라나는 건가요? 네, 자궁내막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월경혈이 체내 면역계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역류되어 자궁내막증이 생긴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자궁내막증이 발생되는 복잡한 기전이 이 가설로만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데요. 한방에서는 자궁내막증이 발생하는 원리가 골반, 자궁의 냉증 및 혈류순환 문제로 인해 생리할 때 내막이 깨끗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골반 주변에 쌓여 2차 병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몸이 차다 혹은 아랫배가 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체질상 몸이 찬 경우에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외모를 한번 그려보시면 되시는데요. 대략 30대에서 44세 정도의 키 크고 마른 여성분이 빠른 초경을 하고 생리 주기가 짧거나 드물지만 긴 경우, 거기에다가 아직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 손발이 냉하고 아랫배가 차겠죠. 키가 크시면 상하소통이 잘 안 되어서 한기가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질상 찬 경우에도 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체질도 어쨌거나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발생 시기도 알려주세요. 여성의 그 출산 전, 출산 후 언제 더 많이 발생하나요? 네,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데 출산 전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출산의 뭐 횟수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까? 네, 출산 횟수와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례하진 않고요. 오히려 출산 횟수가 적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출산 횟수가 적을수록 자궁 내막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미혼 여성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상도 좀 알려주세요. 자궁 내막증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주로 월경통, 성교통, 골반통의 증상이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부정출혈, 하열, 빈혈로 힘들어하며 내원하는 사람들 중 자궁내막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 증상이 통증인 겁니까? 네, 보통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생리통은 대체로 진통제로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3, 4일 이상 지속되거나 생리 전부터 나타날 수 있고요. 신부자궁내막증의 경우에는 요통, 다리 저림, 하체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생리 가다로 빈혈,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커진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며 빈뇨, 잔뇨감, 야뇨증, 변효통,
오줌 소태 등의 변유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궁 내막 조직이 신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식기가 아닌 뭐 폐라든지 소화기에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생기면 다른 병으로 오해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여길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증상이 생리 주기를 따라서 심해진다면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 개개인의 병력 청취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불임과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자궁 내막증이 임신과 착상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불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은 30에서 50% 여성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난소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고 나팔관에 생기는 경우 나팔관에 폐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반 내 염증과 유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임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자궁 내막 조직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불임과의 연관성도 잘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난소나 나팔관이 아니라 소화기에 생기면 그만큼 불임과의 연관성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물론 소화기계에 발생한 경우에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살펴보셨다시피 대부분 면역력 저하, 유전적 경향, 에스트로겐 과다한 노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자궁 내막증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불임인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임과의 연관성은 낮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 조직이 어디에서 생겼느냐와 상관없이 불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단법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게 생리통이 심해지는 뭐 그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갔을 때 진단을 거치는 다른 검사들이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귀뜸을 해주시죠. 자궁 내막증은 5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문진입니다. 골반통, 성교통, 불임의 유무를 우선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로 CA125가 지표인자로 쓰이나 정확도에서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 초음파, 네 번째는 MRI 촬영, 다섯 번째는 복강경 검사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진단받은 자궁 내막증을 혹시라도 방치를 하게 되면 뭐 말씀하신 불임의 가능성 말고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궁 내막증이 진행할 경우 골반 내 유착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궁 내막증은 골반, 자궁의 순환이 잘 안 되어 어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한다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과 같은 질환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양방 치료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게 또 자궁 내막증은 수술을 해도 재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자궁을 완전히 적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궁 내막증의 5년 내 재발률은 40%에 이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병변이 강범위한 경우 자궁 내막 조직을 완전히 다 제거하기 어렵고 수술을 하더라도 골반 내 순환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 재발하기 쉬운 자궁과 골반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완치만 되면 좋긴 한데 수술이 좀 꺼려지는 건 수술을 하면 폐경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네, 여성의 난소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난소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조기 폐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증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방에서는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류 상태를 개선하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며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 치료와 함께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를 병행하여 자궁 내 환경 개선을 돕게 됩니다. 자궁의 환경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면 자궁 내막증뿐만 아니라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난소낭종 등 각종 질환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각종 생식 배뇨기통이 같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생리불순, 무월경, 조기폐경, 다낭소 낭소 증후군, 질염, 방광염, 가민성 방광증후군 등의 예방치료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한의학적 치료는 치료 기간이 긴 걸로 사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 주의할 점도 없는지 그것도 한꺼번에 알려주실까요? 증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여성들의 도움이 된다는 음식, 건강식 등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 내막증을 어혈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혈을 하는 처방군들은 신중히 사용하고 대부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민간요법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게 특히나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출산할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궁 내막증 치료하려고 이제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자궁 적출 수술 후에도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자궁을 혈회라고 해서 여성분들의 뿌리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면 실질장기인 자궁이 사라지게 되고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자궁이 있던 부위에 습담, 즉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원인 모를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즉시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적출 수술 후에 쌓이는 습담을 제거하고 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사실 전문의 모셨으니까 솔직히 대놓고 여쭤볼게요. 자궁 내막증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 방법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난소인 자궁 내막증을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난임이나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난소 기능이 저하 없이 난소를 살리고 자궁과 난소 주변의 혈류 상태를 개선하여 자궁 내막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자궁 내막증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자연 임신도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난임의 경우 자궁 내막증의 한방 치료 이어서 난소 기능을 높이고 자궁 내막 상태를 개선하는 한방 치료를 하시면 임신의 확률을 당연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자궁이나 난소처럼 그 여성 질환의 경우는 특히나 좀 한의학적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여성 질환 치료는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난소와 자궁을 살리고 떨어진 난소 기능을 회복하여 정상적 배란과 생리 주기를 본인 스스로 회복하게끔 돕습니다. 몸 스스로 회복하면 다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여쭤볼게요.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될까요? 건강한 자궁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간편식이나 또는 몸매를 위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만 여성 호르몬 합성이 원활해지면서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기초 체온을 올리게 되면 어혈성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일찍 잠을 드는 습관입니다. 밤 11시 30분 전에는 지침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충분히 주무셔야 여성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그 외로 평소에 옷을 입을 때 자궁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뜸이나 자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자궁이 차가워지면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원인이 되는 어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반적 근육들이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숙면, 그리고 보온까지. 사실 정말 모두들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홍순박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